자, 오늘도 제 옆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함께하는 우리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한동훈 후보의 이제 후원회 계좌가 이제 오픈이 됐어요. 네. 9시에 오픈이 됐는데 9시 40분 기준으로 지금 40분 만에 10억 5천만 원이 돌파됐대요. 야. 되게 빠른 속도죠, 네. 이거. 네. 그때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29억? 인가? 아, 그랬습니까? 예. 나와서 지금 그 속도보다는 확실히 빠르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기세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인기 많으시네요. 인기 많으시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 이제 국무회의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저희가 사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주제도 좀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덕수 지금 대행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이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S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등 4개사가 지금 매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마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정확하게 3분의 2, 66%로 나타났고요. 와, 생각보다 높아요. 네, 그리고 24%는 바람직하다.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걸로 들어왔으면 이거보다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게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주자들이 대체로 TV 토론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잘 관리해야 될 분이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3분의 2가량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나오지 마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지 다른데 눈길을 주지 마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비겁한 거잖아라는 의견이 더 큰 건지 이거 두 개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자의 입장도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스케줄의 표에 따르면 5월 초에는 결정이 될 텐데 5월 3일이면 결정이 나죠. 그런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권한대행이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불과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자기 직을 그만둬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어렵게 뽑은 또 후보인데 이 단일화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런 부분 감안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조사에 따르면 38%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10명 중에 4명, 거의 이제 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측근이 감성적으로는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좀 고민스러워한다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여론 지형은 제가 볼 때는 점점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도 되게 많이 부정 의견이 높다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갈수록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단일된 후보가 한 명이 추대가 되면 더 많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지금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게 된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전화 면접이 아니라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는데 결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지량이 없다는 의견이 3분의 2, 66.5%로 나왔고요.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아까보다는 높지만 26.9%. 26.9% 열에 한 3명 정도만 그러네요. 지지 의향이 있다라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수일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유력 후보들 지지층에서는 지지 의향이 좀 고민해 보면
지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지지형이 없다고 한 분들도 제법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사실 계엄이 이제 계엄 사태를 좀 겪고 또 대통령의 탄핵을 또 겪고 하면서 사실 상처가 좀 크기도 하고 또 민생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생각하는 21대 대선의 시대 정신에 대한 조사, 저는 이 조사 좀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국 이제 심판적 성격의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 적폐청산, 정치개혁이 26.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생 경제 회복, 경제 불평등 완화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26.1%로 나왔고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법치주의 확립 순으로 나타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참여하시는 후보들 중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정치 개혁이라든지 적폐 청산과 관련된 부분과는 좀 반하는 이런 입장을 표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죠. 8번 중에. 아니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계엄을 해프닝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은 그거와는 반대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본선을 생각하면 지금 경선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당심, 윤심 고려해서 사실 내심 후보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경선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선을 생각하면 사실 바람직한 입장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뭐 민주당에서도 적폐 청산하는 거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뭐 내란죄를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대선에 대한 시대 정신이 1위는 26.8%로 가장 높이 뭐 적폐 청산이나 정치 개혁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닌 것들을 쭉 보면 국민들이 통합해야 되고 또 협치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한 뭐 그 불평등 완화라던가 민생에 대한 회복 또 글로벌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다 합치면 더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라는 성격으로는 이번 대선은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민생 경제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합치면 4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이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또 전망적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좀 나타난 결과인데 국민의힘 경선도 좀 이 방향으로 빨리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어서 대통령 덕목에 대한 국민의 답변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서치 뷰가 조사한 건데요. 법치와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과 청렴성 이 부분이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치와 공정성은 아무튼 이건 민주당 쪽 지지층에서 응답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과 청렴성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겨냥한 얘기인 것 겨냥한 같아요. 응답이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민통합 또 경륜과 추진력 이렇게 3, 4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법치와 공정성도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겨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이 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은 법치와 공정, 도덕과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니즈가 있는데 근데 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에 대해서 저는 진짜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물리학 용어지만 선거 때도 많이 나타나는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탄핵 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수혜를 얻는 분이 이재명 후보고 비호감도가 이제 가장 높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좀 받는 이런 상황이고요. 법치와 공정성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한 절반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일 거고 절반 정도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런 응답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또 이제 그런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한 표현도 있던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절반,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법치와 공정성도 응답을 한 거 같고. 결국에는 도덕성과 청렴성 이 부분은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비호감도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선거는 이게 한동훈 후보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진영 간의
뭐 진영 간의 혹은 뭐 이념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할 것인가 뭐 퇴보할 그쵸.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생각하면은 네.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올 텐데 또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가치만 보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뽑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정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론조사에 보면 4위, 5위로 낮게 나와요. 네. 근데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기준으로는 정당, 소속 정당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뭐 덕목과 관련돼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가치하고 실제 투표는 조금 달리 가는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아직은 뭐 3류 4류 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런 가치의 문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MBC에서 그 민주당의 그 경선 토론회가 있었고 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국민의힘에서 A조와 B조의 경선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오늘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범진보, 범보수 후보의 적합도 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진보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하고 무당층 합치면 82.9% 네.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제 지금 충청하고 영남 이제 표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90%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이제 한 자릿수. 그 연한 색깔로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인데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경선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그냥 뻔할 뻔이었어요. 재미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 김두관 후보는 이미 이제 이탈했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이렇게 약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더 약한. 네네. 두 분이 합쳐서 10%가 지금 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싱거운 게임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데 저 정도까지 맥을 못 출 줄도 네. 몰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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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게 사실 건강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럼요. 네. 어느 정당이든지 너무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면 네. 흥행에도 이제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이 또 문제죠. 다음에? 건전한 좀 비판 세력이 있어야지.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사실상 정권 교체로 봤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 세력이 있을 때 또 건전해지고 국민들의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아주 질이 멸렬한 그러네. 차기 주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장기 집권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넥스트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진짜 그 다음은 말씀하신 대로 네. 지리멸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도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만 봤을 때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한덕수 후보를 지난주에 넣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컷오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한덕수 후보를 빼고 봤더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2위였고 홍준표 3위,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4위로. 그래서 일단 지금 빅3는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네. 기관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팽팽하거나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4위 싸움이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근데 그렇죠. 사실상 나경원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게 그 경선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토론회가 반영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수목금 저희가 조사를 네, 했기 그 때문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번 그 경선 토론회가 반영이 된다면 이 지형이 좀 바뀌거나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선을 보셨을 것 같아서. 뭐 네. 이른바 죽음의 조라고 했던 B조? 네, 네. B조 후보들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 세 분이 다른 A조보다는 좀 약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뭐 홍준표 후보가 조금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제 하면서 네. 좀 비판적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주목도에는 많이 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4명 컷오프 이후에 또
두 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 많이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뭐 국민의힘은 워낙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앞에 방송에서 제가 10시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많은 비판을 했는데 네. 그 뭐 어쨌든 뭐 저의 비판이 거기까지 울리진 않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민망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 정당인데 네. 정당 토론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게 좀 그러니까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조금 그 집행부에서 좀 네.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부터는. 그러니까요. 네. 자, 한국갤럽의 조사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에서 여기는 주관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보기를 불러주지 않다 보니까 모름 무응답 없다는 의견이 좀 높은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8%로 나타났고 나머지 후보분들이 거의 동률로 나왔습니다. 네.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이 네 분이 7%, 또 6%로 이렇게 거의 동률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로 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은 계속해서 뭐 기타 인물도 뭐 7%, 네네. 의견 유보도 26%, 네. 또 없음도 22%. 그리고 네. 뭐 응답을 거절한 것도 4%니까 사실 한국갤럽에서 나오는 조사를 보면 정말 이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과반 이상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돼요. 네. 네, 네. 갑자기 전화 받아가지고 보기도 안 불러주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아주 그냥 적극적인 지지층만 응답을 하는 네.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거의 비슷한 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것이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네. 지금 홍준표 후보가 19%,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있긴 한데 13%, 또 김문수 11%, 그다음 네네. 한동훈 후보가 8%로 나왔는데 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쪽에서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 지난번보다는 조금 지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여기 한덕수 후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객관적으로 좀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지지층에는 또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층이 지금 흡수가 돼 있어가지고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약간 그 친윤 후보들한테 포위되는 좀 네.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TK에서 약간 위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컷오프가 되고 4명이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또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TV 토론 1차 이제 죽음의 조 TV 토론을 또 봤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옥석을 가리겠죠. 네, 그런 네. 부분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확실히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전체적인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되고 뭔가 일정이 소화가 되면서 오르고는 있습니다. 오르고는 있는데 조금 더 좀 힘을 받고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그렇죠. 들어요. 이제 탄핵에 이제 찬성하고 개헌 반대하고 아무튼 과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놓자 네.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자라고 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강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 쪽으로 비윤 이런 표는 좀 뭉칠 수가 있죠. 그런 네. 면에서는 4강부터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 지표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4명의 경선이 진행을 돼서 그러니까 타포가 진행이 될 때 그 나머지 3명의 후보가 다 탄핵과 계엄에 명확한 입장을 갖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빠지면 더 포커스를 이제 포커싱을 받기 때문에 네. 그건 1대3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후원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후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분 만에 지금 한 10억 5천만 원이 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에는 안 차나 봐요.
반나절 만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후원 그 포스터 저희가 뉴스엔진 게시판에도 올려놨고 했으니까요. 그거 빨리 다운 받으셔서 많이 공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0만 원 정도는 이제 후원하고 나서는 또 그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서 네 여러분들 그냥 동일하게 돌려받으시는 거니까 이 부분도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후원에 대해서도 많이 독려해달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방송 중에 한 번 더 멘트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터 많이 WJ님 성에 안 차요 이런 걸도 주시는데 네 포스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포스터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왼쪽 상단에도 계좌 번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밀라 킴님도 3차 송금합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요.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났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찼네? 또 내시고 그래서 지금 3차 송금까지 하셨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네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너무도 좋고요.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당 지지율로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어떠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민의힘은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에서 약간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재 가처분 인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하기 좀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랬네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뭐 세종시 관련된 이슈는 이재명 대표가 선점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조금 약진하고 국민의힘이 좀 주춤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참 그 정당 지지율은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족하죠. 국민의힘이 그래도 계속해서 뒤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진짜 탄핵 전국에서는 정말 선방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패배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기보다는 진짜 열심히 좀 뛰면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뭐 이 부분도 사실 국민의힘에는 좋은 호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광훈 목사가 출마한다는 소식 등등 빨리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전략적으로 좀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긋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차차 가르마가 좀 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표님 그 신당 창당에 대해서 윤어게인당 그거 진짜 실체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도 잡았다가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지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는 좀 일각에서 그러니까 보여지나요? 김계리 변호사하고 그 배 변호사라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사진까지 공개했잖아요. 그건 이제 뭐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을 거고 윤 전 대통령은 그냥 덕담으로 그냥 뭐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의사 표시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실제 실천으로 옮길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락해서 신당 창당은 일단 보류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좀 거두어드린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런 애매한 약간 입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있었던 것 같고 결코 국민의힘의 경선 지금 가장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도움될 일은 아니라는 거를 윤 전 대통령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지금 형사 재판 두 번째 이제 공판하고 있는데 빨간 넥타이 메고 나오셨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측근 변호사들을 좀 만류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가르마를 타줘야죠. 그러니까 좀 이제는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줘야 될 때인데 아직도 저러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안 그러면 윤 전 대통령 본인한테도 안 좋습니다. 정권이 그 유지가 돼야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든 선처를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정광훈 목사도 좀 만류시켜야 되고요. 지금 자꾸 윤 전 대통령 입당 뭐 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만류시키고 이 신당 얘기도 좀 주저앉히고 해야지. 안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정광훈 씨의 그 워딩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8명의 후보는 다 안 된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막 와 어떻게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얼마 전까지 광장에서
뭐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층 인사들하고 같이 집회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어떻게 또 며칠 지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좀 자각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하게 됩니다. 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 올랐고 국민의힘이 4%포인트 올라서 네. 42대 34. 그 전주에 갤럽이 국민의힘이 사실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근래 보기 드물게 30%까지 5%포인트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복원이 돼서 네. 그 전전주랑 비슷하게 42대 34 한 8%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여전히 앞서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윈지 코리아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지도 역시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랑 비슷합니다. 49대 38.6 여전히 10%포인트 네, 차이가 10% 나네요. 포인트 안팎 차이가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국민의힘에는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경선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컨벤션 효과가 많이 이루어지는 않았고 이번 주부터 컨벤션 효과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왜냐하면 컷오프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더 모아지고요. 뭐 죽음의 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조금 뜨겁네. 사실 죽음의 조가 아닌 A조였나요? 거기는 사실 좀 싱겁게 끝났는데 네. 뭔가 뜨겁고 뭐 쟁점이 있고 이러면 사실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아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표현 썼는데 지금 어떤 마케팅 수단이든 부고 빼곤 다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부고 빼고는 다 갖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뭐 거기서 조금 뭐 진흙탕 싸움이든 뭐 이런 부분 논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 경선 좀 뜨거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약간 수준 높은 그렇지만 또 뜨거운 이런 경선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이택수 대표님과도 시간을 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진짜 많이 바쁘시죠? 바쁘죠. 그리고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네. 이 건물에 네. 지금 캠프가 여러 캠프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니 얘기해도 돼요. 우리 대표님도 이 건물 계시거든요. 네. 리얼미터가 8층인가요? 네. 네, 8층이고 지금 되게 핫해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네. 우리 뉴스 엔진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또 아는 척도 해주시고. 그래요? 또 뉴스 엔진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갑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질환합니다. 근데 네.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요 방송 나가면 8층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코스가 돼 있어요. 네, 9층 네. 가셨다가 네, 네. 6층도 한번 보시고 네. 이제 저 유스엔진 오셨다가 또 4층도 한번 쓱 가보시는데 네. 이제 8층도 한번 갈 수 있다 이제. 네, 우리 리얼미터가 사실은 유스엔진보다도 더 먼저. 그럼요. 네네. 저희가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네네. 캠프가 되게 핫한 건물이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왔다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 앞에서는 깨갱. 리얼미터가 제일 먼저 왔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진짜? 저희가 한 4년 됐나요? 그러니까 네, 리얼미터가 완전 터줏대감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월요일 오전 방송 정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후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감독님 그 포스터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네, 포스터 좀 띄워주세요. 네, 뉴스 엔진 지금 방송하는 중에 공식 계정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10시 기준으로 11억 7,500만 원 돌파를 했고요. 지금 약 40% 정도 후원이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후원을 동료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 엔진 오전 방송 정리를 하고요. 오후 방송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1시 티키 타카 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 설주한 변호사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1시 티키타카 쇼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또 오후 4시에는요. 드디어 이분이 오십니다. 네, 조경태 국민먼저 캠프 선대위원장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방송 올 예정이니까요. 네, 정정당당 김종혁 오후 4시까지 방송 잘 부탁드릴게요. 1시 4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좋아요 누르셔서 많은 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도록 이 방송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훈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국민, 중산층, 실용.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